자, 오늘 세 번째 소식은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 공소장 전문을 보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별로 충격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서 조선일보가 전문을 공개했는데 저는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재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관의 공모 혐의를 뒷받침할 결정적 증거는 없었다. 이동재 핸드폰은 버렸고 그리고 노트북은 포맷을 했고 한동훈 검사는 핸드폰을 뺏기긴 했지만 비밀번호를 풀지 않아서 내용을 못 보는데 그리고 이동재와 한동훈이 계좌로 돈 주고받으면서 계좌 이체를 했겠습니까? 없죠. 증거가 지금 한동훈 검사 핸드폰 안에 다 들어있을 텐데 그걸 공개하지 않으니까 결정적 증거가 나오지 않는 것이지만 한동훈 검사의 핸드폰이 해제가 되면 전 많은 부분들이 드러날 거라 생각합니다. 피고인 이동재가 나오고요. 피고인 백모 기자가 나오고요. 채널A 법조팀 기자죠. 그러면서 한동훈 알게 되면서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아왔고 피해자 이철은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대표이사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서 판결이 2019년 8월에 확정됐고 지금 이제 항소심 재판을 하고 있는 중이죠. 여기 또 징역 2년 6개월을 더 늘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고 나서 신라젠 사건에 다른 사기 일부 고소 사건이 더 있어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 돈을 더 뺏길 수도 있고 징역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이동재가 2020년 1월 불상의 이유로 여기 이제 불상의 이유로 표시한 것은 한동훈 등과 공모했는지에 대해서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한 거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을 취재하고 유시민 등 여권 특정 거물급 인사에 대한 비리 정보를 진술하게 해서 단독 보도할 계획을 세웠다. 이런 거죠. 이것이 강요미수 사건의 핵심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수 언론들은 이런 정도면 무슨 문제냐라는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유시민 장관에 대한 협박, 그러니까 이철을 협박해서 유시민 장관에게 5년 전, 6년 전에 1억을 건네줬다라는 진술을 하게 만들었으나 강요는 미수에 그쳤으니까 별 일이 아니라고 말을 하지만 지금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유시민 장관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사기꾼, 예전에 강연을 하러 갔던 적도 있는 사이인데 이철 이분이 옛날에 개혁당 활동 이런 것들을 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인연으로 가서 강연을 했을 뿐인데 이철이 1억을 줬다라고 진술을 했으면 우리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니 유시민 장관마저도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야? 진영 내에서는 다툼이 시작됐을 것이고 민주진영을 제외한 진영에서는 천하의 유시민도 별거 없구만, 돈이나 받고 다니는 사람이구만 이라고 시작을 했을 것이고 기자들은 유시민 장관의 딸의 오피스텔을 찾아가서 포르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할 것이고 그의 등록금은 어디서 나왔는지를 뒤져볼 것이고 유시민의 부인은 또 무엇을 했는지를 찾아보고 하는 과정이 있었겠죠. 기소까지 가지 않더라도 언론들이 달겨들어서 유시민 장관을 산산조각 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두렵게도 우리는 그런 수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설마 유시민 장관이 그랬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아니 유시민마저도 1억을 받았단 말이야? 라는 욕이 마음속에서 공존했겠죠. 그리고 유시민 장관과 그의 가족들은 2, 3년의 시간 동안 정말 지옥과 같은 나날을 보냈을 것입니다. 우리가 조국 장관의 일을 겪으면서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손혜원 의원의 일을 지켜보면서 또 느끼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그러고도 남을 자들였던 것입니다. 그런 상태였는데 강요미수는 별 범죄가 아니고 한동훈과 공모를 안 했으니까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정말 맞는 주장입니까? 한동훈 검사의 주장을 100% 받아들여서 한동훈 검사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자체는 엄청나게 큰일인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고요. 특수통 검사들이 기자들과 어떤 친분관계를 유지하면서 검사장실에 사람을 앉혀놓고 주고받는 시시껍질한 농담들, 와이프를 뒤지고 있다. 그건 해볼만 하지. 이런 얘기들을 주고받고 있는 언론과 검사들의 현실을 바라본 우리들의 마음을
잘 모르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신라젠 사건 본격에 취재했고 피해자 찾은 가족을 만나려고 하다가 그러면서 이동재가 2020년 6월경 단체 카카오톡 방에 그간 취재 결과를 정리하면서 목표는 이철 대표 징역 12년 재기불능이고 당신은 정권의 희생양이니까 유시민 등 여권 인사들 일가족을 설득해서 유시민 등 정치인에게 뿌리는 돈과 장부를 받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날은 대검찰청 공보 담당자를 찾아가서 신라젠 기자 관련돼서 취재를 하고 있고 이철이나 와이프 소재를 접촉하고 있는데 어떤 포인트로 취재하면 좋을지 조언을 왜 공보 담당자를 찾아가서 이런 걸 구하는지 검사가 수사를 하기 때문인 거죠. 예. 조언을 구한 상태였고요. 물론 이제 저 공보 담당자는 본인은 그런 적이 없다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20년 2월 13일 검찰청장 차장실에 방문해서 신라젠 관련돼서 유시민이 목표로고 취재를 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고 한동훈이랑 주고받은 얘기 이건 뭐 제가 쭉 드린 얘기였으니까요. 그렇게 좀 진행을 했던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취재를 쭉 해서 계획이 무산될 상황에 처하게 되자 2020년 3월 10일 11시 23분부터 10분 41초 동안 한동훈과 보이스톡 통화를 하고 그 직후인 11시 36분에 지모 씨에게 노년분에 진전된 분이 있으니 다시 만나자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백모 기자는 전화를 해서 내가 기사 안 쓰면 그만인데 위협하긴 못하겠다. 아직 아무것도 못 받았다고 했더니 한동훈 검사가 그래도 만나보고 나를 팔아라고 했다라고 자기 후배 기자에게 말을 한 거죠. 그렇게 하는 등으로 해서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300회를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한동훈 검사와 이동재 기자의 변호사의 주장은 300통 정도면 많은 게 아니다. 이게 문단으로 끊기 때문에 주고받은 걸 다 하면 300건은 일상적인 취재의 내용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는지 아닌지는 한동훈 검사의 핸드폰을 열어보면 아는 것이고 한동훈 검사는 본인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본인 핸드폰에 넣어두고 공개를 하고 있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제가 법률적으로 잘 모르는 문제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본인 핸드폰 비밀번호를 해제하고 필요한 증거만 압수해 가게 하면 되는데 지금 핸드폰 자체를 열지 않고 있기 때문에 300통이 일상적인 대화라고 말은 하지만 입증은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동재 기자 핸드폰은 초기화돼서 버려졌고 노트북은 포맷이 된 상태이니 그럼 한동훈 검사가 본인의 카카오톡을 열어서 이동재랑 주고받았던 300건의 메시지를 보여주면 그만인데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지금 일을 키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동재 기자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한동훈 검사에게 메시지를 보냈던 정황이 있는 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동훈 검사가 무죄를 입증하려면 그냥 메시지를 까면 그만인 것인데 이것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폰도 직전의 경우처럼 비밀번호를 푸는 과정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검사는 본인 말로는 KBS 기자들을 상대로 고소하고 언론사는 고소하지 않으면서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자기가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KBS 방송 자체는 고소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는데 정작 본인 핸드폰을 여는 데는 이스라엘 보안업체의 기술을 사용해서 몇억 원의 돈이 들지도 모르는데 그 돈을 쓰는 것은 나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서울중앙지검은 아이폰의 비밀번호를 열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대검으로 핸드폰을 보낼 수밖에 없고 대검은 윤석열 총장과 한동훈 검사가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이 대검에 핸드폰을 보내는 것을 처음에 꺼려했다라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기본적으로 이 공모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그 핸드폰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문제와 관련돼서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 간의 공모가 없었다라는 주장을 마지막 퍼즐을 끼워 맞추려면 한동훈 검사는 지금이라도 6자리 비밀번호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무작정 한동훈 검사가 한패니까 무조건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한동훈 검사는
현직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의를 구현하는 검사이고 특수통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본인이 수사를 당해봤으니까 어떻게 수사를 피해가야 되는지를 잘 알아서 조서에 날인도 하지 않고 지금 버티고 있지만 정말 본인이 공무원이라면 그리고 본인의 결백을 증명하려면 핸드폰 비밀번호를 열어서 이동재와 주고받은 메시지 중에 유시민이나 이철과 관련된 언급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마무리 짓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또 같이 보셔야 되는 포인트는 이것이 있습니다. 한동훈 검사는 본인의 핸드폰이 털릴 것이라는 생각을 눈꼽만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 이런 보안을 요하는 것은 아이메시지나 텔레그램 등으로 메시지를 보내기 마련인데 이들 둘 간의 대화는 카카오톡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검사들이 본인의 통장 털릴 일 없고 핸드폰 털릴 일 없다라고 굳게 믿는 그 자세를 보여주는 또 좋은 사례가 되지 않나 싶어서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이상으로 3가지 소식 마치고 광고 보고 오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옳은소리가 회원제를 시작합니다. 옳은소리 채널 운영자 김성혜입니다. 옳은소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욕설 없고 편견 없고 차단 없는 담백한 시사 방송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8시 55분 아침부터 옳은소리 방송으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그날 주어지는 시사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 그리고 마치고 나서는 여러분들의 댓글을 읽고 들어오는 질문들을 답변드리는 증문즉답 코너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국민브리핑, 옳은소리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촬영 김성애, 제작 김성애, 조명 김성애, 분장 김성애, 자료준비 김성애, 출연 김성애, 편집 김성애, 모든 것을 저 혼자 하다 보니 방송에 부족함이 아직 많습니다. 구독자들께서 최소한 편집자 한 사람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회원제로의 전환을 고민해 보라고 하셔서 논의 끝에 그렇게 결정지었습니다. 회원제를 시작하면 좀 더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자도 구하고 초대 손님도 모셔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는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겠습니다. 매달 한 번 회원 전용 공개 쿡방도 준비해 보겠습니다. 여건이 되면 쿡방에서 만든 음식을 회원들 몇 분을 초대해 함께 나누는 자리도 만들어 볼까 합니다. 단순히 회원제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님들의 목소리를 듣고 제 목소리를 들려드리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더욱 많이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더 성장하는 옳은소리, 좀 더 다양한 옳은소리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다리님, 한동훈 검사는 강제 수사를 안 하나요? 지금 순서대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절차대로 해서 조사를 하고 진술을 받을 것입니다. 이건 시간이 다 걸리는 일이고요. 무리하게 강제 수사를 해서 여론을 나쁘게 만들 이유가 이제 없는 상태인 거죠. 진달래님, 이성윤, 한동훈 안 잡고 미적거리는 이유는 없습니다. 잡으려고 엄청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최고 살아있는 권력인 윤석열 총장에게 반기를 드는 모양새를 취한 것이기 때문에 없는 죄를 만들어서 한동훈 검사를 잡아 넣을 일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총장의 눈치를 봐서 한동훈 검사를 봐줄 일도 없는 상태라는 것.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언제나 검찰 편이기 때문에 언제 돌아설지 모르는 상황이므로 주의해서 지켜봐야죠. 이성윤 검사가 추미애 장관 편이다, 문재인 정부 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맥도강님, 한동훈 끝내 비번 함구에도 처벌 방법은 없냐라고 하셨는데 피의자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하지만 보통 예를 들어 저 같은 사람이 핸드폰 비밀번호를 풀지 않고 버티면 구속이 되죠. 구속이 되고 핸드폰 비밀번호는 3달이고 4달이고 걸려서 풀 수 있기 때문에 인신의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보통 피의자들은 핸드폰 비밀번호를 까고 내용을 공개하는데 그것은 본인의 입장에 달려 있습니다. 이강사님, 한동훈 하루빨리 구속 수사해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예, 구속 여부는 수사팀이 판단을 할 것이고 한동훈은 도주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구속이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속이라는 절차가 벌을 받는 것처럼 만들어져 있는 이 풍토 역시 검찰이 자기들이 사법 권력인 척 까부느라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인신을 구속하라는 주장은 글쎄 저는 개인적으로는 찬성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허정숙님 증거인멸 있잖아요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한동훈 검사는 본인의 핸드폰을 제출하고 비밀번호를 풀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수사 과정에서 고려되어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명철님, 한동훈 휴대폰 강조 압수해서 이동재 통화 내역 포렌식 기법으로 밝히는 게 그렇게 어렵냐고 하셨는데 핸드폰을 열더라도 통화 내용은 들여다볼 수 없고요. 통화 내역은 이미 조회를 통해서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카카오톡도 무슨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 모르지만 언제 주고받았는지는 아는 상황입니다. 아이폰의 비밀번호 해제는 매우 어려운 시스템이라서 이것을 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요. 얼마 전에 청와대 행정관으로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의 핸드폰 비밀번호가 4개월 만에 풀렸던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과정은 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